네, 다양성과 포용, 현대 가족의 위기 지원 13주차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그전 시간 청소년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보았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노인의 학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폭력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 가족의 실태 문제, 폭력 가족에 대한 정책 서비스, 폭력 가족의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폭력가정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화면과 같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욕설이라든지 학대를 하던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화를 표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부 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폭력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겠죠.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나의 폭력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문제는 대물림되어 자녀에게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폭력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내에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폭력 이외의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실태와 관련되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자, 이 가정폭력은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하는 학대 및 폭력 행동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가정폭력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제 이런 가정폭력을 경험한 한 가족은 자녀에게 이러한 모습이 전이가 되어서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또 가족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가정 내외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으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한 폭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차후 14시차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폭력이겠지만 그 가족관계가 반드시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관계,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어떤 폭력, 데이트 폭력이나요? 또 동거하는 가족,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의 폭력도 우리가 사실은 가정폭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진 관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가정폭력은요, 폭력 및 학대는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형법상 처벌이 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하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 다양한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가정폭력의 개념을 살펴볼 때 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 폭력 혹은 학대의 이름으로 각종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지만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 청소년 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외에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착취, 가혹의 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 등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력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 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만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에는 실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 예를 들어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착취 등의 용어로 재산상의 피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정신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정서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유기, 방임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폭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라고 표현되는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리거나 핥히는 것, 둔기 및 도구를 이용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담배나 약품을 이용하여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서적 폭력은 정신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위협을 하는 것, 정서를 위협하거나 정신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적 폭력은 동의 없이 동의를 가장하여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성적 노출을 강요하거나 신체 등을 촬영하는 행위,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자, 경제적 착취 또는 폭력은요,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 재산을 탈취하거나 처분하는 것,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통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법적으로는 많이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 특히 김정혜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특별히 통제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 등의 관계를 통제하는 것,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의심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 역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심, 감시, 무시 등의 여러 가지 통제적인 행위 역시 가정 내의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 및 방임도 있습니다. 유기는 가족 구성원을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방임은 장소의 변경은 없지만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하여 그리고 노인과 관련되어 유기와 방임이
아주 중요한 가정 내 폭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자, 폭력의 대상에 따라서 한번 가정폭력을 구분해 보면은요. 부부폭력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폭력은 아동에 대한 폭력,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에 대한 폭력, 노인 폭력은 노인에 대한 폭력, 장애인 폭력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때 폭력 대신 학대를 붙여서 아동학대, 청소년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폭력, 즉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살펴보면요. 약 8.3%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피해 경험이 10.3%로 남성의 피해 경험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높은 피해는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성은 성적, 남성은 신체적 측면의 피해 경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로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폭력의 측면이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부부폭력에는 한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았지만 가정 내의 역할 분담과 부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력이 한쪽에 몰릴 경우 이게 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권리가 한쪽으로 몰리게 될 경우에 그 쌍방의 그 다른 배우자에게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관리를 운영을 할 때는 부부의 폭력 피해 경험이 낮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 측면 모두에서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가정을 운영을 할 때는 가정폭력이 당연히 낮아질 수 있겠죠. 자, 폭력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신체적 폭력으로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머리를 움켜잡았다 등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은요. 무력을 사용하여서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그다음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동의 없이 올리는 그런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적인 폭력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고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태조사 경에 정서적인 폭력으로 모욕하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물건을 부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아끼는 사람을 해치겠다고 위협하고 자해나 자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행위 등이 정서적 폭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통제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친정 혹은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하는 행동,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하는 행동, 이상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등등 이런 감지하는 행동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가정폭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63.6%, 남성의 경우에 63.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배우자가 자신이 정한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이 폭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배우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지금 20.2%, 남성의 경우 15.5%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상당 수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율이 48.3%, 40.7%로 매우 높고, 맞대응하였다라고 하는 비율도 42.8%, 4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응해도 달라질 것이 없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대답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측면으로 보면 폭력에 대한 체념과 그리고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수치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폭력, 양육자에 의한 아동 폭력의 종류와 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신체적 폭력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등의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폭력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등으로 나타났고요. 방임은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실제 비율을 한번 보면은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비율이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의 27.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양육자 그리고 남성 양육자로 구분하여서 보았을 때 여성 양육자는 32.0%, 남성 양육자는 22.7%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양육자가 오히려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여성 양육자가 주 양육자로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육자에 의한 아동 폭력 가해율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인 폭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며느리, 손자녀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노인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3.8%, 여성 3.8%, 남성 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노인 폭력의 주된 가해자는요, 자녀가 81.7%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위 및 며느리가 11.5%, 손자 및 손녀가 6.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24.6%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이 아주 많은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노인을 폭력하는 경우이겠죠. 자, 그런데 이 노인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인이 가정폭력 대책의 사각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정폭력법 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가정폭력을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1.5%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서 전체의 94.7%가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했고요. 자,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88.3%가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90.3%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폭력 행사를 신고하겠다라는 비율도 85.8%로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고요.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에 대한 인지 비율이 65.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인지 58.2,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대한 인지가 43.6%로 나타났습니다. 자, 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으로는 학교에서 아동기로부터 폭력 예방 교육,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가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관련 법,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의식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자, 이렇게 실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생각 외로 지금 노인의 어떤 폭력도 자신의 자녀로부터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 가정폭력의 문제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그 가족 내에 일어나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폭력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으로 그 목격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부부폭력 아니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학교폭력 가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 부부폭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그리고 형제폭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 청소년기에 부부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폭력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친구 간의 관계, 앞에서 우리가 청소년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또 그런 이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 동일하게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또 폭력을 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네,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 부부 폭력을 목격한 친구들이 음란물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것은 이 부부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 폭력으로 경험한 이 사람들이 또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을, 즉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성인으로서의 그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이 낭만적인 데이트에서도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폭력의 피해는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사회강제적 피해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으로 상처, 골절, 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외에 성장 발달, 성적 폭력의 경우에는 성병, 수면 부족, 피로와 배고픔 등을 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방임의 경우입니다. 예, 정신적 피해로는 불안 증세, 수면, 우울, 스트레스 증가, 섭식 장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성을 높이거나 지배성을 높이는 등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피해는 경제적 착취 등 재산 감소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노동의 질 악화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강조적으로 이 연락이나 만남, SNS 등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는 경우에 사회적 관계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 관련 주요 법률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고요. 여성폭력으로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아동폭력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고, 청소년 폭력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 노인폭력으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폭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관련 주요 법률로는요, 폭력 방지 혹은 처벌이 주 목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은요, 성벌에 기반한 폭력을 다루는 법률이지만 사실 이 여성폭력 개념 안에 가정폭력 그리고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2차 가해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 이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서는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여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주요 제도, 법률상의 가정폭력 관련 주요 제도로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시설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상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런 관련 법률에서 긴급 전화와 상담을 돕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 전화센터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법에도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설치의 설치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까지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 아동 쉼터를 지정하여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 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정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그리고 숙식 제공, 전문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 기관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기관 내에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도 상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런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인도, 법률 구조에 대한 협조와 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보호시설에는 숙식의 제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인도 및 의료 지원, 수사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법률 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이런 그 가정폭력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긴급 전화 등 가정 폭력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여성 긴급 전화 1366, 다누리 콜센터 1577에서 1366을 활용하여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의 어떤 그 차원이죠. 그래서 1366과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청소년 수업에서도 우리 다루었죠. 청소년 안전망 그리고 청소년 쉼터 등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이렇게 따로 각각의 어떤 기관 그리고 노인,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양한 부처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족센터 중심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 서비스 등은 이런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소재한 가족센터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도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우리 폭력 가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 볼까요? 남편 박용암 씨와 부인 김양현 씨는 서로에 대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해요. 부부가 하던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매출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욕설이 오가다가 폭행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7살 자녀에게까지 폭언과 손찌검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도 야뇨증이 생기는 등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가족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 이런 가족에게 표현된 욕구들, 가정 폭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울감, 무력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심리 치료나 부모 교육, 부부 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과 식료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 그리고 가정 폭력에 대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폭력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폭력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TV 등에 따르면 부부 내의 폭력, 폭언을 사용하는 그런 가족 상담 프로그램, 부부 프로그램, 이혼 숙려 제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부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심리 치료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 등과의 상담, 과거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두 부부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폭력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응어리를 풀고 마음을 풀고 심리 상담과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 경제적, 정세적 측면, 부부 심리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번 시간 가정폭력, 폭력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폭력법에서 가정폭력을 다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박영무의 가족복지론을 참고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